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1월 2일입니다. 2026년의 첫 파워 시황, 그리고 또 첫 해의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붉은 말의 해라고 하고요. 병마년 적토마 이런 붉은색이 막 감도는 느낌인데, 올해 그래도 작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우리도 힘차게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도 작년에 비슷한 사랑 많이 받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올해도 저희 파워시황을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 12월 말일 마감했던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되게 좀 더럽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위축됩니다. 근데 약간 우리는 괜찮아 보이는데 미국 시장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직전 고점 때 반착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거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조금 더 밀릴 여지는 있다란 걸 보고 염두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3,000원대,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이런 자리들 또 시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거 보고, 그러니까 강한 시장이면은 그냥 연말까지 해서 끝. 그 다음에 여기 지지하는데 그러면서 바로, 그러니까 지금 1차로는 지금도 지지권이긴 한데 시장 분위기가 뭐 거래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한번 훅 더 밀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리가 돼서 움직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는 게 그렇습니다. 1월달이 그렇게 좀 편하진 않아요. 일단 뭐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갈 거고, 거기다 두 번째는 그때 셧다운, 그러니까 셧다운 여파, 그러니까 이게 1월 말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또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게다가 실적과 경제 지표죠. 이것도 같이 또 1월 초에 나오는 모습들이 또 주르륵 또 이어질 거고, 세 번째는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더 유동성을 보강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연준 의장 교체 이런 쪽을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막상 시장은 관세 관련된 쪽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죠. 이런 것들 가지고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더라 라는 쪽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현금이 별로 현금이 작년에까지 좋았다 보니까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거 확보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최근의 하락이다 라는 쪽도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럼 뭔가 불확실한 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돈이 제일 필요합니다. 유동성만 딱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겠죠. 그런 쪽에서 그게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를 계속 또 시장은 보려고 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무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우도 다우도 이탈했습니다. 좀 중요한 자리 살짝 이탈했고, S&P 500도 지진했는데 이런 자리 쪽에서 살짝끔 이게 오버슈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간다. 별로 그렇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아직 뭐 그나마 연말에 뭐 정리하려고 그러는 물량들이 많을 거야. 왜냐면 거래도 별로 없었어 라고 애써 위안을 삼을 수는 있지만, 거래도 별로 없는 건데 그렇게까지 밀렸다고요?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일단은 경계감이 조금 있는 채로 올해를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시장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달러 금리는 다시 상승으로 가고 있고, 그나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쪽들이 조금 버텨주는데, 좀 연초에도 분위기는 일단 그동안 많이 소외됐고 빠졌으니까 좀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은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이고, 유가 소폭 상승 이쪽이 난리죠. 지금 또 은이 10%대 빠지면서 원자재가 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두 번 반복하고 있나요? 지금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은이요. 이런 상황들로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은이 우리 은이가 왜 이렇게 달릴까요?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분위기가 좀 크고, 거기다가 국내 시장도 지금 야간 선물은 상승적으로 살짝 마감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마감됐는데, 지금 분위기는 31일 어제는 미국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1.4%, MSCI는 ETF는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시작하게 되면 한 40, 60포인트 정도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 또 4,100선 중반대 들어와서 준비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요 자리 또 이제 저희도 똑같이 한 4,100선 중반대 정도쯤에서 또 걸리는 자리, 그래가 좀 요 정도쯤에서 또 이제 테스트를 받느냐 마느냐 요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한국은 괜찮은데 뭐 12월 수출도 이따가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고, 우리는 괜찮은데 미국 쪽에서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나올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지만 그래도 글로벌 증시의 트렌드에 같이 연결된다 그러면 다시 그런 것 같죠. 그런 쪽에서 일단 그 밀린다고 하더라도 요 자리 있죠. 지난번에 여기 나왔던 요 자리,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고점대 4,170대 요 80대 여기는 좀 지켜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추세가 우리는 미국은 그래도 우리는 강하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지어내서 만약 밀렸다고 하더라도 종가상으로 올려오는 이런 모습들로 나와줘야 다시 한번 지난번에서 저희 쭉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의 키포인트는 4170 여기를 안착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쭉 쳐져서 또 4150 밑으로 가서 우리도 좀 약간 조정 좀 받기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요거 지지하는 분들이 또 추가로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자리로는 한 4100선이죠. 네, 그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건 됐고, 그건 됐고, 그래서, 좀 힘을 내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일 것 같아요. 외국인들 쪽에서. 기관들은 지금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해서 이제 배당받고 뭐 하던 것들까지 쭉 들어와서 지금 기관 수급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조금 받았던 모습들이고,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기관의 흐름들을 얼만큼 잘 또 소화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하락했던 때 내용들은 뭐 차익 실현욕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같아요. 일단은 원자재 가격들의 변동성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역사적인 한우, 금, 은, 동 이런 것들 다 강했었던 모습들인데, 그리고 뭐 연간 뭐 170% 상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지금 과열이 진행되다 보니까 CME가 계속 또 간섭을 하는 모습들이죠. 게다가 또 하나가 중국에서 은수출을 제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은수출을 제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 우리 나름대로는 관리하겠다는 쪽들인데,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약간 가격은 뛸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CME 같은 경우는 또 증가금 인상을 추가로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올리다 보니까 그때 한번 10%대 빠졌을 때 이제 또 한번 약간 레버리지 청산이 나왔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추가 증가금 인상을 또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밀리는 이런 국면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CME가 바라보는 거는 투기 국면들이, 투기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좀 견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면 레버리지는 당연히 증거금이 올라가게 되면 많이 썼던 레버리지는 청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보게 되면 정상화되는 과정들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런 변동성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워지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것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만, 귀금속 시장뿐만 아니라 가격들이 급등해서 나와서 레버리지에 대한 청산이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증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반도체 강하고 그러면서 좀 종목들하고 쭉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한국 코스피는 살짝 꺾였는데 코스닥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신용장고 만만치 않다. 이게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요게 영향을 끼치면서 시장의 방향성도 아직은 무겁게 만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시장도 옵션 거래 약 55%가 제로데이 옵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오늘 아주 그냥 옵션도 그날 다 끝내버리는 얘기는 몇 번 한번 드렸을 겁니다. 미국 시장의 특성이란 거. 근데 이어서 60%가 개인 투자자다.
그러니까 오늘 돈 넣고 돈 먹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야바위까지 좀 그렇고. 오늘 장이 빠져. 그러면 빠진다? 거기 베팅. 아니야, 오늘 올라간다? 올라간다 베팅. 이런 식으로 옵션으로만. 그리고 오늘 청산이 되는 거예요. 미국도 아무리 금융이 발달된 나라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거 좀, 이제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너무 레버리지화를, 어차피 이거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CTA 펀드가, 이 CTA 펀드 다 아시죠? 빅스만 가지고 많이 바라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빅스, 이게 당연히 레버리지 청산되면서 금속 이쪽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다.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런 모습들이고 또 가뜩이나 최근에 피어인 그리드 쪽에서 이것도 그리드 쪽으로 살짝 올라서 이제 우리 탐욕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하다 보니까 바로 밀려버리고 예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의 변화가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관점 쪽에서 레버리지 큰 거 청산되는 가운데서 수급이 좀 꼬였다 이렇게 보이는 게 꼬였네 뭐 이 분위기 그렇게 지금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풀리는 거 기다려야겠죠.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 청산돼서 이제 정상화 된다. 이거는 청산보다 이제 과격하게 완쪽으로 갔던 게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솔직히 시장의 질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플러스 알파 또 불확실성이 좀 커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P 500 중에서 상승 종목이 17개. 아이고 이것도 뭐 그냥 우르르 나오는 분위기죠. 그래서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소비 관련주 쪽에서 나이키가 오랜만에 강합니다. 소비 쪽들 어제였었죠? 지난번에 보니까 예, 골드만삭스였나요? 그쪽에서는 내년에 소비주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건 잘 보자 라는 쪽들인데 이제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소비 심리가 좋아져야 돼요. 소비 심리 좋아지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것도 많죠. 내구재 쪽에 주문 내구재 관련된 쪽들 가전 뭐 지금 자동차 이런 것들도 다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변화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요거는 또 일단 눈이가 봐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금리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게 확인돼 줘야 소비 심리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약 쪽 혹시나 그러면은 좀 다른 쪽에서 시장 방어하지 않나 싶었더니 중소형 제약주가 강하고 제약주는 또 별로 그렇게 바이오 쪽은 또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IT 기술주 모두 다 좀 약간 부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다. 이게 미국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뉴스를 통해서 또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또 어차피 반도체죠. 저희는 반도체인데 요거 먼저 보고 갈까요? 예, 수출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2월 수출 발표됐는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지금 동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볼까요? 7천억 달러가 넘어서 뭐 세계 몇 번째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20년도부터 거의 이 분위기로 간다라는 것들은 살짝 2023년도에 꺾이긴 했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가 계속 된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 그래도 반도체와 ICT 이쪽의 강국인데 이거를 맞춰줄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AI의 신산업 쪽에 대해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2023년도 대비해서 거의 80%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도 안 빠지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라는 쪽인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이다. 라는 쪽으로 작년 12월 달과 함께 나오는 변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품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15개 주력 중에서 6개가 증가했다. 반은 못 미치네요. 그러니까 뭐 모두 다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10개 이상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가 경제와 함께 모든 게 좋아지구나 라고 하겠지만 쏠림이 심합니다. 이걸 또 염두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품목도 이렇게 쏠림이 심한데 당연히 그걸 반영하는 섹터도 당연히 심한 게 아니냐 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이죠.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역대 최대 22% 증가하는 모습들이고 자동차 1.7% 이건 보셨던 내용들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수산, 화장품, 전자기기 이쪽도 최대 기록을 기록했다. 식품, K뷰티 이쪽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반영을 지금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선박이 빠졌는데 선박도 잘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안 나왔네요. 여기는. 그리고 있고 석유 안 좋고 철강 안 좋고 이쪽들은 역시나
그러니까 화학, 철강 이쪽들은 일단 PE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Q,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살아나면서 본격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느냐, 이쪽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추세적인 흐름들은 너무 아직 기대감을 갖기는 조금 좀 어렵다. 저평가만 있어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대중도 1.7%, 대미 3.8%. 그러니까 즉 중국과 미국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다. 그러면 그들이 경제가 그렇게 썩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고, 거기다가 오히려 아세안 EU 수출이 증가했다가 약간 좀 오히려 좀 지역별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잘 되는 쪽들은 대중이나 대미 쪽에선 반도체 쪽들은 계속 나가는데, 그럼 나머지가 더 뭔가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나머지는 반도체가 주력으로는 이쪽은 계속 좋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오히려 더 안 좋았다는 쪽으로 봐야겠죠. 대중 대미는요. 예,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연결됐던 수출 동향들이 이렇게 또 종목들 쪽으로 확산되지 못한다.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수출 안 되면은 뭐 주식부터 모든 경제 쪽들이 꼬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도 잘 부탁드리는데, 올해도 아마 쏠림은 좀 커지질 것 같아요.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좋다고 지금 삼성에 대한 기회를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제 일단 딱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HBM 쪽에서도 이제 브로드컴하고 브로드컴과는 관계가 좀 오래된 관계고, 거기서 포 쪽에서 일단 퀼 인증을 받았는데 가장 빠른 속도 쪽으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몰아치자라고 하는 분위기고, 삼성은 예전부터 HBM 같은 경우는 딱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준비 쫙 하고 양산을 하면서 자 먼저 해놨기 때문에 자 와서 자 가세요 하고 약간 공급자 쪽에서 우위를 뒀는데, HBM 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주문 대량 생산 이런 쪽 섬주문으로 바뀌는 상황들인데, 먼저 예전에는 삼성 같은 경우는 먼저 공급을 먼저 이렇게 물량을 쫙 하고 자 사실 분 하다 보니까 메모리 업하기 따라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선주문 후생산 쪽으로 가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HBM 쪽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완판. 그래서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내년도 완판입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선주문을 받고 생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게 되면 반도체 사이클과 조금 바뀌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공급에 따라서 어떤 사이클이 움직이는 것과 좀 다른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 쪽에서 거기다가 메모리 반도체가 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바뀌는 모습들이 나온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게다가 또 삼성은 같은 라인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미세화 시켜서 선단 공정으로 강화시켜서 지금 메모리를 더 끌어내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1A, 1B, 그 다음에 1C 공정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죠. 이걸 먼저 하이닉스가 1B, 마이크론이 1A에서 1B 왔다 갔다 하는 쪽인데 아직 못 따라옵니다. 1C 공정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삼성이 가장 또 기회가 높고, 같은 투입 웨이퍼당 생산도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고 생각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자 P4 빨리 공장 늘리고 거기다가 P5 몰아치자 라고 하고 있고, P6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평택 공장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P4 이제 빨리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짓고 P5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장비 쪽들, 이것도 기대감이 슬슬 높아지기 시작하겠죠. 장비를 뭘 보냐? 지금 당장은 또 그 선단 공정과 연결될 수 있는 장비 쪽들, 이거 전공적이겠죠. 이거는 전공적 쪽에선 이것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HBM은 열심히 또 P4부터 챙겨간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패키징 테스트 관련된 후공정 쪽들, 이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슬슬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것들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 너무 또 세분하게 보게 돼서 그쪽에서 움직이면 쪽은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주축을 세워놓고 플러스 알파로 가는 게 좋지, 이게 주축이 되고 삼성 이거는 하이닉스는 없고 이것만 매매를 한다. 그러면 계좌의 변동성이 무지 커질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썩 안정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먼저 요거 세팅해놓고 그다음 보는 게 맞지 않나, 아래쪽에서. 일단 지금은 패키징에 대한
전쟁. 뭐 이건 벌써 TSMC가 딱 폼을 열었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거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TSMC 올해 11조 원 투자. 올해도 이렇게 투자한다. 근데 이거 11조 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거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들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쯤은 투자하는데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패키징 쪽에서 많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쪽에서는 이게 많은 건 아니다. 안쪽에서 열심히. 그러면 투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온다. 그럼 관련된 패키징 관련된 쪽에 또 장비 쪽들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패키징 플러스 테스트 이것까지도 다음 2타는 테스트 관련 쪽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 쪽에서 일단 분위기를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오늘 또 1월 5일부터 9일까지인가요?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5일이니까 다음 주네, 다음 주. 예, 주말 사이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방중 관련된 얘기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저게 뭐 방중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는 조금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중국이 먼저 건드린 게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한국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방중 일정 짜면서 마지막 때에 그 김구 선생님의 요 라인들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은 일단 그거 앞서서 한일령 잘 봐라. 일본이 우리들한테 한 짓을 봐자. 그래서 약간 유대 관계를 만들어가는 쪽의 장으로 연결시키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약간 연대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중국, 일본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높겠죠. 우리는 약간 일본과 조금 손잡고 지금 미국 쪽과 관련된 동맹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약간 균열 약간 시키고 요거를 발동하면서 과거의 얘기들을 이제 꺼집어내는 거죠. 일본이 우리한테 한 일이 뭔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약간 동질감을 느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렇게 된다는 게 이번에 가장 큰 방중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저희는 그러면 또 가셔서 대통령께서 가셔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2016년도 사드 배치 이후에 10년 만이네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돌파구가 될지라고 하는 쪽에서 일단 뭐 한한력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런 쪽에서 그러면 말 없이 조용히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좀 보여내야 될 것 같죠. 그럼 회사 기업들 보게 되면 SK 뭐 대기업들 쭉 가고 그래서 200여 명 기업인 그리고 방중이 6년만 그래서 인원도 2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쭉 봐서 이제 크래프톤, SM엔터 그리고 또 형지 뭐 이런 종목들 이런 대표 기업들의 주자들이 가다 보니까 지금 동행하기로 K 컨텐츠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같이 간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롯데그룹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었죠. 롯데 마트 이거 철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삐지셨어요. 회장님은 안 가시고 또 정밀학 대표가 동행한다 그러면 약간 느낌이 그렇게 나는구나. 그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서 게임 엔터 이쪽들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게임주가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냥 에벨레한 상황들인데 이거와 엔터는 이제 좀 잠깐 돌아서기 좀 시작합니다. 보니까 우리 BTS 형님 드디어 3월 달에 완전체로 앨범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좀 양호해지는 것 같고 뉴진스도 거의 이제 마무리 오면 다니엘을 보내는 그냥 하여튼 뭐 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고 이런 것까지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우리 뉴진 스님은 아니고요 뉴진스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좀 마무리가 짓는 국면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어떻게 들어올지 이거 좀 보자라는 쪽에서 일단은 추가적인 얘기들 계속 또 주말 사이에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종목들도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날 강했던 쪽들이 살짝 보게 되면 그래서 엔터 쪽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인도의 K 컨텐츠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인도뿐인가요? 중동 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컨텐츠의 한쪽에 이제 엔터가 먼저 주축을 자리 잡고 움직이느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아는 스튜디오 드래곤
뭐 컨텐트리 중앙 뭐 이런 쪽들도 같이 예, 좀 CJ ENM까지 해서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움직임 나와서 변화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쪽도 약간 변화가 들어오는지, 이거 뭐 추세적으로는 모르겠다. 실적이 아직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올지도 같이 뭐 보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들은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쪽으로 보는데 일단은 원자재 가격들이 쭉 오르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변동비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기판 쪽이죠. 그래서 기판 쪽들은 약간 경계감이 좀 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기판뿐만 아니라 소재 쪽들, 화학업체 같은 경우도 원자재가 올라가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영향을 받는다. 이거 다 무시할 실적으로 보여주느냐? 이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징 테스트 같은 5셋 업체들, 이거는 고정비용입니다. 고정비용, 그리고 또 아무리 올라도 우리는 물량 주문 받은 대로 그대로간다.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변동비용이 있고요. 변동비용은 이번에 고정비용과 변동비용 쪽에선 변동비용 쪽 들어가는 반도체 소부장은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요게 많이 영향을 끼칠 거예요. 나머지 국내 기업들도 환율이 워낙 약세로 돼서 수혜를 받지만 이 비용들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상쇄를 시킬 만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일단 체크를 하자. 그만큼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서 또 피해 결정이죠.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이 나한테 있다. 그럼 이런 거 영향을 안 받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CXL 좀 강하고요. 온디바이스 뭐 이런 쪽들 좀 강한데 감귤 반도체 네. 일단은 조금 좀 흔들리면 나오겠지만 계속 또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건설 쪽입니다. 오랜만에 건설 쪽들이 주택 공급 추진본부 출범시켰고, 거기다가 10대 건설사 정비사업, 그러니까 약간 크게 보면 재건축 쪽과 관련된 쪽들이 수주액이 늘어난다 한쪽에서 주가가 들썩거리는 것 같은데, 안간 섹터 찾기에 대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 쪽이라서 살짝 움직이는데 이거는 좀 더 체크해야겠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은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추가적으로 강한 탄력들을 더 가기에는 아직 미국 시장들이 조금 안정을 못 받았다는 쪽에서 연초는 또 경계감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일단 시장이 그래도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위축돼도 잠깐만 올해 기대감 아니면 적어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 있는 섹터들이 먼저 살아서 꿈틀거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시장 대비해서 우리는 괜찮아 라는 쪽들이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미국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에 나오는지, 아니면 코스닥은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이 또 약간 섹터들이 또 강하게 또 들어오는지, 아니면 반도체가 조금 쉰다고 하게 되면 조방운전이 또 분위기를 맞춰가서 섹터의 순환매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오늘 체크해야 될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래저래 10시 개장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10시 개장, 이거는 기억하시고, 왜 주문이 안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넥스트 트레이드도 9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차이는 좀 있다는 거 보시면서 분위기 맞춰가실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장 흐름들 색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장 초반에는 막 몰아칠 종목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아까 나왔던 호재 안고 있는 종목들이나 흐름들 변화 보시면서 일단 오늘은 분위기 탐색 정도,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1월 5일이 핵심이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도 뭐 오늘만 휴가 내면은 또 주말까지 쭉 쉬다 보니까 그렇게 금융 쪽들은 첫날은 휴가 이렇게 못 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그래도 가야 됩니다. 넥타이 딱 메고, 저도 넥타이 메고, 넥타이 딱 메고, 그것도 금융 쪽이면 붉은색 맵니다. 저도 붉은색, 그래서, 그리고, 오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매매가, 그래도 거래는 한국은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분위기는 아직 눈치를 이렇게 쭉 보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오늘은 확인 좀 잘 하고 대응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신년 첫 라이브가 1월 3일이죠. 내일 토요일 날 8시에 저녁 8시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또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또 드리는 얘기들 한번 또 시장 얘기를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은 1월 첫날, 첫날에 딱히 프레시한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